안녕하십니까, 이선입니다. 전 영상에 이어서 윤 후보의 사주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격은 주중왕자를 취한다. 그래서 좌우묘유는 그대로 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상관격이 됩니다. 이 상관이라는 별은 흉신에 들어갑니다. 흉신은 반드시 재화시켜야 됩니다. 교화시켜야 됩니다. 상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거친 야생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친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적토마가 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교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역용을 쓰면 좋습니다. 흉신은 역용을 합니다. 이것은 극하는 방법으로 재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하는 방법으로 교화시킨다, 순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순화해서 교화시킨다. 이런 경우는 상관생재가 되겠죠. 상관생재격이다. 이것은 부격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을 조련해야 되는데 명조련사가 턱 앉아서 버티고 계십니다. 바로 인성입니다. 인수 무토를 띄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간폐인격이다. 상간폐인격은 귀격에 들어갑니다. 자, 상간생재격은 재격인데 돈을 취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상간이란 도구를 사용하는데 상간이 흉신이 100% 교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거치고 뭡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거야. 그럼 이 부격을 이뤘을 때 뭡니까?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니까 이것은 현대적으로 보면 신형 재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한부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기격입니다. 기격. 이 기격으로 성격이 됐어요. 상관이요. 상관이란 이 격이. 그 다음에 기격이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격에 들어갔습니다. 입격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무토에게 공이 있습니다. 이 무토는 모친입니다. 모친이 이 사주에서 신사임당입니다. 이것을 상신이라고 해요. 상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운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되게 도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격 중에서도 아주 기격 사주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상관만 논하고 상관의 부정적인 의미만 쭉 늘어놓은 설명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 사주를 완전히 아주 안 좋은 사주가 되고 또 그런 분들은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 사주를 보고 상관을 논한다는 것은 물론 상관에 그 기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화됐죠. 교화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충신으로 상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수상관입니다. 금수상관은 희경관이 기뻐한다. 혹은 요경관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금수는 금한순행입니다. 동짓달에 사주가 아주 냉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동시켜야 되는 이 관이 뭔가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 관이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물론 술중정화죠. 이것은 살이고 이것은 관이네요. 자, 그렇다면 관살 혼잡돼서 되게 안 좋게 됐네.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관이 숨어 있습니다만 이 살은 이 금수상관에서는 관살을 동시에 보는 게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병화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해동을 시켜야 돼요. 이 동짓달이 꽁꽁 얼어있는 천지를 해동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조후를 완성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경금을 재련하는 그런 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화는 혼자 재련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원을 받아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그것이 곧 간목이란 말이에요. 간목.
근데 이 간목이 이 사주에 없어요. 없으면 아쉽죠. 아쉽다 이겁니다. 아쉬운 거는 즉 병입니다. 병이 있는데 약이 들은 이 간목이 나타날 때는 약이 되는 거죠. 사주에서 추운 것도 병인데 불이 들어와서 녹였으니까 약이 되는 겁니다. 병약이 상징하는 사주니까 일발열애라고 있습니다. 한번 발전하게 되면 벼락같이 올라갑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흔히들 사주가 사주를 모르는 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주에서는 명확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목이 56 갑오도에서 툭 들어왔잖아요. 5화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간목이요. 이게 바로 백감인정입니다. 자, 그러면 간목이 무토를 극해가지고 파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경금이요. 경금이 가서 그대로 간목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중, 유성이다. 패할 것 같은데도 결국은 성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모르면 이 사주에 대해서 엉뚱한 말이 나오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괴강격이 나옵니다. 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주가 상간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얘기만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가재앙생 이렇게 되면 사주 전체 격국을 못 읽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주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애기가 신생아가 와도 이름지로 와도 사주를 보고 무릎을 탁 칠 정도가 돼야 사주를 풀 자격이 있다. 자, 이 정도 기격입니다. 이 기격을 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상관을 논합니까? 이 십성은요,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어는 십성 중에서 이 용어일 뿐입니다. 어떤 십성도 기격이 될 수 있고 천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격국 고절을 봐야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성격은 경금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죠. 경금은 오상이 의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이죠. 의는 뭔가요? 옳다라는 의미죠.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옳은 것은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을 옳다고 우기는 세상이잖아요. 힘만 있고 세력만 있으면 다다 이겁니다. 자, 이 의인데 이 금이 이번에는 경진을 만났습니다. 경진인데 이게 괴강입니다. 괴강인데 괴강격이라고 할 정도로 한 그 기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성격이 된 경우와 파격이 된 경우. 성격이 되면 괴강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파격이 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구분 않고 어떤 경우는 괴강하네 이러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냥 떡주물해서 봐버리면 안 되죠. 이 사주는 분명히 상간 폐인격으로 귀격을 이뤘으니까 긍정적인 면이 나타난다. 괴강은 뭡니까? 두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목.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정적인 면은 뭡니까? 성격이 안 되면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도 이 괴강격에 들어가게 되면요. 남편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파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바로 보스가 되는 거죠. 보스. 조직의 장이 돼서 조직을 통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금은 뭡니까? 강건 위체라고 했습니다. 강건합니다. 강직합니다. 굳세다라는 뜻이죠. 이 굳세다라는 뜻을 지닌 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경금이 자수를 맞는 이때 상관의 의미를 조금 봐야 되는 거죠. 상관은 뭔가요? 상관은 첫째 베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금생수 하면서 내 것을 생해주니까 이게 자선이잖아요. 자선. 내 걸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자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베풀다는 뜻이죠. 남한테 주기를 좋아한다. 주고 나면 기뻐. 자, 그 다음에 부하들한테 잘하겠죠. 아래 사람들한테요. 그러려면 너그럽게 보이겠죠. 너그럽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드럽게 보입니다. 친절하게 보입니다. 또 세밀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속에 경금의 강건하고 강직한 기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외유, 내강사주다. 또 뭡니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뭡니까? 강하다. 자, 경금은 그래서 상간은 조직을 깨는 그런 별이잖아요. 근데 조직을 깨는 별인데 위에서 상간을 통솔하는 무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도가 있다 이거죠. 이 경금은 종혁이라고. 종혁. 종혁은 뭡니까? 혁,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꾼다.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혁신이잖아요. 혁신. 개혁이잖아요. 이 개혁을 하려면 벽에 부닥치는데 이 벽을 깨려면 기존의 벽을 깨려면 혁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운을 지니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성격은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수상간은 금수쌍청이라고 해서 또 맑은 성격. 맑은 성격입니다. 구질구질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 볼 때는 투박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자, 좋은 점만 제가 나열한 것 같은데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저는 사주 푸는 거니까 어떤 진영 논리로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또 경금에서 출발해야죠. 경금은 쇠입니다. 쇠는 뭡니까? 무입니다. 무. 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무는 뭡니까? 무력이죠. 권력을 뜻합니다. 권력 중에서도 무력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군인이죠. 경찰이죠. 또 뭡니까? 수사관이죠. 검찰이죠. 또 뭡니까? 국정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계통인데 이런 계통 중에서도 상관, 폐인격이라는 이 귀격에 들어갔으니까 귀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위치까지 올라간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에요. 특무관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개강에 보스, 장이 되는 그것까지 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상관이죠, 상관. 상관은 뭐라고 써야 할까? 상관은 뭐냐면요. 조직을 깨는 건데 조직을 그냥 멋대로 깨는 게 아니라 일정한 턴 안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상관은 관의 관입니다. 관의 관. 관은 뭡니까? 기존의 기존 인섭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공직자라고 볼 수 있으면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 이런 것을 다 비유할 수 있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조직. 자, 그런데 이것을 여지없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관을 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수사관이죠. 수사나 검찰에 역시 여기 해당이 된다는 이겁니다. 경찰도 해당이 되고 또 여기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일반 국민들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쪽 세력한테 이 별들한테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 즉 언론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언론을 굉장히 껄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관의 제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명리에서 나온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안 보고 상관만 보고 예술 예능을 해야지 왜 선생님을 해야지 정치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주를 제대로 격국을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업군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업에 대해서 제가 말로 했습니다만은 그 말로 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자. 학업은 뭡니까? 공부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뭡니까? 학력은 공부하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 결과부터 학력부터 보자 이겁니다. 상간 폐인격은 이 인수가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인수가 뭡니까? 모친도 되지만은 이게 뭡니까? 학의 별입니다. 학. 공부의 별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상간 폐인격이 돼서 귀격으로 올라갔으니까 학력은 고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학업은 그 과정을 나타내니까 20대 10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재가 들어왔죠. 재가 들어왔으니까 뭡니까? 재는
인을 극합니다. 인을. 자, 재는 뭔가요? 그냥 돈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이 10대, 20대 주머니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 이거 뭡니까? 밖으로 놀러 나가고 싶어집니다. 친구 만나고 싶어집니다. 술 한잔 하고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성 친구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등등 현실에서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인이 뭡니까? 인은 공부거든요. 학이거든요. 책이거든요. 여기 소홀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인은 시험도 됩니다. 시험운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극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학마제라고 합니다. 학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데 빠져가지고 청춘을 너무 만끽하고 청춘 예찬을 보면서 친구들과 그냥 막 돌아다니는 아버지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친에게 많이 꾸지람을 좀 받았을 것이다. 이것을 통변해서 알 수가 있고,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주 인수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겠고요. 어머니의 어떤 그 교육이 이 사주를 오늘날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중2 학생의 엄마가 토요일 오후 1시에 저를 찾아왔는데 바로 그 학생에게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이가 피자 먹고 있죠? 그랬습니다. 집에서 피자 먹고 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사주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해서 바로 쟤는 뭐냐면 돈인데 이 중학생한테 돈 좀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때 당시 PC방부터 갑니다. PC방 가면 뭐 있습니까? 햄버거 있어요. 컵라면도 있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게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피자, 조각 피자도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등등 과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타났는데 1시에 저랑 약속하고 왔으니까 애기 밥도 못 챙겨주고 엄마는 나왔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왔는데 햄버거나 컵라면 아니고 이때는 피자다. 피자를 시켜주고 갔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면서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은 학마제입니다. 배움에 마가 꼈다. 이것을 잘 파악하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격국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학업은 받고 재물은 어떻습니까? 이 무제 사주입니다. 무제 사주는 돈이 없다라는 뜻도 있고요. 돈이 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뭡니까? 돈, 욕심 없다로 결론이 나집니다. 공직자가 돈 욕심이 없으면 좋겠죠. 청렴결백하겠죠. 이 사주가 청렴결백합니다. 사실은 사주 내용을 보게 되면요. 돈 욕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탐죄 개인이 됩니다. 공직자가 재물을 탐하면 인수가, 귀가, 내 신분증이 파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욕심이 없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구조다. 공직자에게. 일반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리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부모운 중에서 부친을 보죠. 부친은 간목입니다. 이게 뭡니까? 편제죠, 편제. 사주에 없지만 있는 걸로 가정하고 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통변이다 이렇게 보고, 부친은 뭡니까? 간목이네. 간목은 갑옷입니다. 갑옷. 갑옷은 뭡니까? 무인입니다. 무인. 부친의 상을 봤더니 무골이에요. 무골. 호골이다 이겁니다. 호랑이 상이에요. 무인상이고 호랑이 상입니다. 자, 무인이고 갑옷을 입은 무인 같은 그런 상이니까 뭡니까? 또 강건하죠. 강직하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어떤 면에서는 좀 고직실한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강건하고 강직한 이런 DNA를 윤 후보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부친의 직업은 내 사주 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친의 사주를 안 봤잖아요. 그때는 내 사주 자에다가 월에다가 끌어서 보게 되면 이 간목 입장에서 이게 월이니까 인수격이 되는 겁니다. 자, 자가 또 있죠. 진이 있죠. 이것이 인중하다가 재중. 인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수가 중중하죠. 이때는 위에 있는 무토로서 용해서 그걸 해줘야 돼. 인중 용재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인수는 뭡니까? 학의 별이거든요. 학자죠. 또 교육의 별입니다. 교육자죠. 그냥 한 방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재를 용신으로 썼으니까 구도 있다. 그럼 북이 한 사주입니다. 부친이요. 자, 그 다음에 모친을 보게 되면 이 사주에서 모친을 제가 좀 전에 신사임당 갔다 그랬는데 경금에다가 이렇게 생을 해주니까 이쪽은 제자입니다. 제자고 이 경금은 나입니다. 이게 형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본인인데 이렇게 생해주고 있으니까 내 지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수를 깔고 있으니까 식신생재가 돼서 구조가 부도 있는 사주네 이렇게 알 수 있고 용신은 무토 입장에서 병화를 쓰니까 자 뭡니까? 식신 용인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수는 뭡니까? 또 교육의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사주에서 모든 육친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넘어가 보죠. 7번 형제. 형제는 경자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 비견인데 나의 형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앉은 자리가 여기가 바로 사지에 앉았습니다. 물에 퐁당 빠졌다는 얘기인데 내가 진술충을 해가지고 얼목이 튀어나와서 합의되어서 퐁당 빠졌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을 농계가 경금을 안고 진주 난강물에 들어갔으니까 농계 투강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생길 뻔한 세상의 빛을 볼 뻔하다가 세상 인연이 없어가지고 일찍 이별한 그런 좋지 않은 이별 사별한 형제가 있겠다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형제가 술중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형제죠. 여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화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있는데 그걸 한 것 같습니다만은 무토가 화생토 토생금을 해가지고 여기서 조용히 잘 살고 있겠다. 여자 형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부. 부부는 무제 사주니까 일단 부부와 배우자를 달리 봐야 됩니다. 부부 인연은 결혼 인연이죠. 그런데 배우자는 내가 배우자를 얻었을 때 어떤 그 도움이 되겠는지 해가든지 이것을 알아보는 건데 자 이렇게 생겼죠 사주가. 자 무제니까 뭡니까? 조혼은 안 됩니다. 조혼을 하게 되면 재수를 하게 됩니다. 결혼 재수를 하게 되고 만혼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뭡니까? 흉합이길입니다. 오히려 좋다 이겁니다. 만혼을 했는데 구태여 이제 부인의 별을 찾는다면 진중 을목인데 이렇게 합을 하고 암합을 하고 있으면 인꼬부부입니다. 굉장히 금슬이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닭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목도 보게 되면 이 개수를 봤죠. 자중개수, 자중개수를 진중에도 개수가 있는데 편인을 봐서 편인격이 되는 겁니다. 편인격이 되면 뭡니까? 편이라는 이 십성은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내세학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뭡니까? 예술이나 예능, 심리학 이런 동양 철학 고전의 학문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지적 욕구가 있겠다. 지적 욕구가 대단한 배우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진토는 궁으로서 배우자 궁입니다. 배우자 궁의 진토가 뭡니까? 무엇을 통수로 하고 있는? 이 자수들을 통수로 하고 있잖아요. 상관들을요. 자 진토가 또 천간으로 올라가면 무토가 되거든. 나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을목의 기궁은 육임상 진토거든요. 여기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토 역할을 하니까 이 많은 수를 막아주고 통솔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배우자의 내조가 굉장히 은혜가 있겠다. 어머니처럼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는요. 자녀 인연은 없는 편입니다. 이 사주가 겨울 태생의 수가 많으면 일단 수가 많으면 자녀 생산하는데 생산에 지장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에 상간이 많아요. 사주에 상간 태왕하게 되면은 자녀 인연이 박하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 술토는 관성인묘입니다. 관성. 관성이라는 것은 나의 뭡니까? 자녀입니다. 인묘. 인묘했다. 인묘는 묘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이 병화와 정화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충을 해가지고 신금이 태어나가지고 병하고 합을 해서 또 뭡니까? 간성을 합거시킵니다. 합거. 합거시켜버렸어요. 이런 구조로 다 짜여져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도 병화가 나타났다가 합거되는 상황으로 인묘되는 상황으로 나타나니까 세상의 빛을 볼 뻔했다가 보지 못한 자녀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유산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가족은 가족이라고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장모님을 뜻하는 겁니다. 장모님은 자수고 상관이죠. 상관인데 이 사주 조우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다 잘 하려고 해도 실제 인간관계는 좋아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엇박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밑에 우음 보는 것은 영상을 끊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